나에 대한 의식 확장은 에고로서의 나와 참나로서의 나와 근원으로서의 나 또는 게임 속 캐릭터와 게임 플레이어와 게임 개발자로서의 나 또는 배우와 총감독과 제작자로서의 나에 대해 명확성이 생겨야 합니다. 나의 본성과 본질은 에너지와 비물질계에 대한 명확성이 생겨야 하죠. 머리의 영성 지식만으로는 스스로의 의구심이 계속 남게 되는데 머리의 영성 지식이 가슴의 체화로 되는 과정이 그야말로 척척산중이라고 할 수 있죠. 영성 개념이 가슴의 체화로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식만을 쌓아서는 안 되고 나의 에너지 상태가 기존의 일반 에너지 상태에서 영성 에너지 상태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영성 에너지의 큰 축은 기에너지와 관조에너지로 구성되어 있고 깊은 명상 수련을 통해 영성 에너지를 증폭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호흡 명상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복식 호흡이 이루어지면서 단전의 자극이 일어나게 되고 단전의 자극을 통해 아주 미세한 전류가 손바닥이나 팔 부위, 온몸 전체로 흐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미세한 전류를 느끼게 되면 양 손바닥을 수직으로 가까이 가져가면 손바닥 사이에서 자력이 발생함을 느낄 수 있고 손바닥을 가까이 붙였다 떼었다를 반복하면 밀고 당기는 자력이 더 자세히 느껴집니다. 양 손바닥을 수평으로 마주 보고 사이에 공간을 약간 두고 천천히 돌려보면 손바닥 사이에 부드러운 공과 같은 것이 느껴지고 의식적으로 돌리지 않아도 저절로 팔이 돌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감이 더욱 발달하게 되면 척추를 타고 단전에서부터 머리끝을 향해 강력한 기의 상승작용이 일어나기도 하고 온몸이 떨리면서 진동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기감이 최고조에 이르게 되면 단전에서부터 어마어마한 기가 정수리로 치솟아 머리끝을 뚫고 폭발해서 우주로 터져나가는 쿤달리니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영성, 마음 공부 수련은 수영 연습과 같습니다. 수영을 잘하고 싶다면 반드시 훈련을 거쳐야 하죠. 머리의 이름만으로는 수영을 체득할 수가 없으니까요. 영성, 마음 공부의 체화는 수영 훈련보다 훨씬 더 어려운데 그것은 물질계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화로 고착된 에고의 마음을 역으로 비물질화시키는 것은 시간, 공간의 개념을 벗어난 내 회로를 재구성해야 하는 힘든 에너지 변환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는 아주 딱딱하게 고착화된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고착화된 마음들이 어떤 성질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따라 자신의 성격과 행동 패턴을 결정짓게 됩니다. 밝은 성향, 어두운 성향, 긍정적인 성향, 부정적인 성향, 활달한 성향, 조용한 성향, 포용적인 성향, 배타적인 성향, 꼼꼼한 계획적인 성향, 대충대충 허술한 성향, 깔끔한 성향, 지저분한 성향, 급한 성향, 여유로운 성향, 민감한 성향, 둔감한 성향, 명석하고 예리한 성향, 어리숙한 허당끼의 성향, 통이 큰 성향,
통이 작은 성향 등등. 고착화된 마음들은 삶의 고통과 괴로움을 더욱 증폭시키는 작용을 하기 쉽습니다. 유연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삶의 고통과 괴로움을 다소 부드럽게 경감시키고 완화시키는 성향을 지니죠. 일반적인 에고는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고착화된 마음들을 품고 있는지 거의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워낙 무의식 깊이 자리잡고 있어서 본인도 모르게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반응이 일어나 버리기 때문입니다. 깊은 명상을 통해 자신의 무의식을 아주 깊이 파고들면 거기에 머물러 있던 고착화된 마음들이 하나씩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고착화된 딱딱한 마음들을 부드럽고 유연한 마음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약한 에너지 상태로는 안 되고 자신의 에너지를 엄청나게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독서, 운동, 명상의 집중 영성 수행을 통해 고착화된 마음을 부드럽고 유연한 마음으로 변화시키면 스스로를 포용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타인과 세상을 바라보고 대하는 방식 역시 그 전과는 확연히 다른 성향을 띠게 됩니다. 에고의 덫에 딱 걸려버린 님들. 뭐가 뭔지 도무지 헷갈릴 겁니다. 괜찮습니다. 영성, 마음 공부의 필연적인 과정이니까요. 더욱 깊은 혼란과 혼돈이 심연으로 빠져드셔야 할 겁니다. 처음 수영을 배우면서 코로 입으로 물을 마구 들이켜서 정신없이 고통스러운 과정인 셈이죠. 참나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아무에게나 허용되진 않습니다. 참나를 몰라도 전혀 상관없으니 삶의 옵션들을 잘 선택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본질 망각이라는 에고의 덫은 무지 튼튼하고 단단한 철벽이라서 웬만해선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에고의 덫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욱 나를 조여오고 압박을 가하게 되죠.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이 에고의 덫에 걸린지 모른 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별 문제점을 모르고 지내게 되죠. 영성, 마음 공부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평소 아주 미묘하게 에고의 덫에 대해 자기도 모르게 인지를 해오던 사람들입니다. 무언가 삶에서 이상함을 감지하는 미묘한 감각을 지녔다고 할 수 있죠. 나 스스로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타인에게서 느껴지는 참 이상한 부분들,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뭔가 숨겨진 삶의 비밀이 있는 것 같은 느낌들,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이 미묘한 이상함들이 계속 내 머릿속에 남아서 맴돌게 됩니다. 뭔가 명쾌한 해답이 있을 것만 같긴 한데 그게 뭔지 당최 시원하게 튀어나오지 않는 답답함. 에고의 덫은 나 자신의 이상함과 삶의 이상함을 만들어내고 나 스스로를 만족할 수 없게 만들고 결핍의 상태, 부족의 상태를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 종교에도 관심을 가져보고 철학이나 심리 쪽에도 관심을 가져보고 해보지만 답답한 마음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의 이상함, 삶의 이상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나를 조여오게 됩니다.
그렇게 돌고 돌아 영성, 마음 공부에 도착해서 뭔가 시원한 해결책을 줄 것만 같아 큰 기대를 갖고 파고들어보지만 단단한 에고의 덫은 좀처럼 나에게 자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에고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빠진 에고의 덫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 실체를 명확히 알아내야 합니다. 에고의 덫의 실체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이런저런 방법들을 써봐도 별 소용이 없을 테니까요. 에고의 덫의 실체를 명확히 알아내는 가장 빠른 길은 바로 영성서적입니다. 영성서적 속에는 나와 똑같이 에고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쳐왔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파고든 인고의 결과물들을 압축, 집약해 놓은 에너지가 담겨 있으니까요.